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두 번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0.02% 하락을 해서 이번 주에는 0.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세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이제 동일하게 이번 주에도 0.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및 지방은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인천이랑 경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인천이 0.39%, 경기가 0.32%, 대전 같은 경우 0.30% 상승했고, 대구, 제주, 충남, 충북, 부산, 경북, 경남, 강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0.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0.02% 상승해서 이번 주에는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세부담이 강화되고 공급 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이제 관망세로 보였는데, 압구정이나 잠실 같은 강남권과 노원, 이제 영등포 등 최근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상계동 이제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0.17% 상승을 했고, 강북구 같은 경우 0.06% 상승을 했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성산동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05% 상승을 했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양동, 광장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이제 매매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에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이제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이제 회수되거나 호가가 지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잠실동, 가락동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12% 상승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 이제 재건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10% 상승을 했고, 서초 같은 경우도 서초동이나 방배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10% 상승을 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명일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04% 상승을 했고, 동작구가 0.08%, 양천구가 목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08%,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여의도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 지역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다소 상승폭은 줄어서 이번 주에는 0.39% 상승을 했는데, 연수구가 0.49% 상승을 했고, 서구가 0.42%, 중구가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상승폭이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구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도 0.82% 상승을 했고, 의왕시 같은 경우도 교통호재에 있는 인덕원역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면서 0.78% 상승을 했고, 이 안산시 같은 경우도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0.70% 상승을 했고, 안양 동안구가 0.70%, 평택시가 0.45%,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지역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랑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0.30% 이제 상승을 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족동, 하기동 일대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있거나 역세권 단지로 상승하면서 0.35% 상승을 했고,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동, 산성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이제 구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0.33%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중저가 수요 있는 용전동이나 홍도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28% 상승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 0.28%, 대덕구 같은 경우 0.23%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0.26% 상승을 했어요. 달성군이 0.39%, 수성구가 0.32%, 중구가 0.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이제 꾸준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 대비 0.02% 하락을 해서 상승폭이 0.13% 상승을 했고, 좋지 않을까 이제 보람동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관망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개 도의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는 제주가 상승 1등으로 0.26%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위가 충남이 0.24%, 충북이 0.22%, 경북이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와 충청 지역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0.30% 상승을 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0.13% 상승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이랑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지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이제 상승률 1위로 0.31% 상승했고, 대전 같은 경우가 0.28% 상승했고, 제주가 0.24%, 대구가 0.21%, 울산, 충남, 강원, 부산, 충북, 경기, 경북, 전북도 0.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상승폭이 이제 똑같이 0.03% 상승을 했는데, 강남 4구와 이제 양천구에서 하락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이제 월계동, 중계동 중저가 단지로 상승하면서 0.11% 상승을 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이제 확대되면서 0.07%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강남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동구나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물이 이제 누적되면서 하락세가 이제 지속되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0.02% 하락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 등 구축 위주로 상승해서 0.01% 상승을 했는데, 강남 사구 이제 전체로 보면 2019년 6월 두 번째 주 이후에 96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는 0.04%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매물이 누적되면서 2020년 6월 두 번째 주 이후 44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해서 이번 주에 0.01% 하락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강남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0.31% 상승을 했는데, 서구가 0.40%, 부평구가 0.38%, 남동구가 0.34%, 계양구 같은 경우도 0.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상승률이 이제 동일한 상태인데, 신시 같은 경우는 목감이나 은계지구 및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51% 상승을 했고, 오단시 같은 경우도 0.39% 상승을 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포일동이나 오전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29% 상승을 했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0.28%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번 주에 0.10%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격 변동률이 강남 4구나 양천구, 과천시, 마포구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낸 지역들이 향후에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이 안정세로 지속이 될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향후에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에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5대 광역시랑 세종시의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0.28% 상승을 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인식이 있는 산성동이나 중천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0.34% 상승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관저동 이제 중소형 단지랑 정주 여건 양호한 둔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32% 상승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가양동이나 판안동 주요 단지에서 매매 가격과 동반 상승하면서 0.29% 상승을 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0.21%, 대덕구 같은 경우는 0.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0.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장기간 전세가격이 너무 급등한 이 피로감과 봄 이사철 이제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해서 이번 주에는 보합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8개 도의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이번 주에 이제 1등으로 0.24%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됐고, 충남이 0.18%, 강원이 0.16%, 충북이 0.15%, 경북이 0.12%,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가 이제 0.27% 상승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0.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세부적인 이제 전세가격 변동률을 참고로 보면 경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 이 창원시랑 이 통영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 이제 리브 부동산의 이 매수의 지수가 지역별로 어떤 변화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 매수의 지수는 3월 1일 조사 때부터 100 이하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의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3월 29일 날 77.3, 4월 5일 날 75.3까지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는 80.1로 다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상승 요인이 주로 재건축 단지 위주 한정되어 있는데 당분간 서울 지역의 매수의 지수가 이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한정이 될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로 전환될지, 아니면 다시 안정화될지 향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3월 22일부터 100 이하로 하락했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번 주에는 91.1을 기록했고, 이 대전도 매수의 지수가 100 이하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4월 5일 날 81.5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는 87을 기록하고 있고,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매수의 지수가 1월부터 계속 100 이하에서 꾸준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3월 15일 날 50으로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3월 22일 날 33.3으로 하락했고, 이번 주에는 30.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의 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시랑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시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매수의 지수가 이번 주에 110.49,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111.1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103.0을 기록했고,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홀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매수의 지수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었어요. 4월 5일 같은 경우 122.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상승해서 133.3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랑 전세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향후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지속될 확률이 커지고, 지역 내에서도 세부적인 편차가 확대될 확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로 취임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지역이 이제 선정되고 있고, 재건축 완화의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의 이제 가격 상승폭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공재개발 진행 상황이랑 이 재건축에 대한 진행 상황이고,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